안녕하십니까. 오늘 광고가 나간 이파학원의 수학선생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이제 거기 광고 멘트에 이파학원에서 수학시험을 잘 보는 방법이라고 해서 이제 멘트가 나가 있죠. 그 내용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해줄 건데, 그 전에 여러분들 학교 시험지 스타일이 어떤지는 좀 알고 가야, 그래야 내가 적은 노력으로, 본인 스스로가 적은 노력으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거부터 여러분들한테 전달할 거예요. 참고로 우리 학원은 지금 현재 경화여고 학생만 다니고 있고, 그래서 경화여고에 대한 분석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다른 학원에 비해서. 다른 학원은 이제 다른 학교랑 같이 수업을 듣고 있기 때문에 한 학교에 대한 비교 분석을 이제 자세하게 하진 않을 거지만, 우리 학원 같은 경우는 경화여고 한 학교만 수업을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는 편이에요. 상대적으로. 그럼 먼저 이제 여러분들 학교 시험의 스타일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요번 기말고사 어떤 느낌으로 시험을 봤는지가 중요하죠? 여러분들 어땠어요? 좀 쉬웠나요? 아마 상대적으로 점수가 높던 아니면 낮든 상관없이 우리 시험이 좀 쉽지 않아 라는 생각을 좀 많이 갖고 있었을 거예요. 1학년이나 2학년이나. 기본적으로 이제 난이도를 책정하는 기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난이도 높일 거다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 학생들이 볼만한 이제 시중 교재 중에 난이도가 높은 문제집을 하나 선별해서 그 중에 이제 난이도가 높은 문제를 또 뽑아. 그래서 그 문제를 변형해서 이제 출제하는 방식. 이러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 시험 스타일에는 어떻게 적응하면 되냐면, 내가 유형 정리를 그만큼 자세하게 많이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한두 권 갖고 유형 정리하는 게 아니라 레벨별로 문제 스타일들의 유형 정리를 쭉 해놓으면, 그러면 이 시험지를 고득점을 따는 데 도움이 많이 되죠. 근데 보통 이제 유형 정리라고 하면 머릿속에 입력하는 거야. 내가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라고 머릿속에 입력을 해서 내가 그것을 이제 흔히 말해서 토해내는 거죠. 시험 문제를 보면서. 그렇게 하면 이제 점수가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방식은 어떤 거냐면, 학생들이 거의 보지 못할 만한 문제집에서 문제를 선별해서 변형을 하든가, 아니면 순수하게 이제 수학 선생님들 시험 문제를 만들어 놓는 거야. 오류가 없을 만큼 좀 많이 고민을 해서. 그렇게 해서 시험지를 만들면 기본적으로 난이도를 높여놓지 않아도 학생들 입장에서는 신선한 문제이기 때문에 접근 자체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이것저것 해보다가 틀리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이것도 시도해보고 저것도 시도해보고 했더니 안 돼. 되면 뭐 맞는 거지만 안 되는 경우는 바로바로 틀릴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점수가 높은 고득점군이 많이 형성되지 않는 그런 시험지로 만들 수 있어요. 물론 이제 대부분의 학교 시험은 그 둘을 섞어놓은 형태죠. 그런데 이제 학교 선생님마다 어느 한쪽이 좀 치우칠 수밖에 없거든. 근데 대부분의 뭐 서울이나 분당권에 있는 고등학교는 전자 쪽이 좀 치우치는 편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학교 시험은 후자 쪽이 좀 치우쳐 있는 시험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통 뭐 광주에도 학원을 다니고 있고, 광주에 있는 학생들은, 아니 뭐 광주에 있는 학생들도 분당에 나가서 수업을 듣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분당이나 용인에 있는 학생들은 뭐 자기 지역에 있는 학원들을 대부분 많이 다닐 텐데, 그 학원들은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학교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학교가 같이 섞여서 수업을 듣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만을 맞춰서 수업해 주긴 좀 힘들죠. 왜? 시험 문제 스타일이 다르니까 나한테 맞춰진 수업이 이제 경화여고 학생들 입장에서는 유리할 텐데, 그렇게 맞춰줄 수가 없어요. 참고로 지금 광주시에는 7개 고등학교 정도가 있는데, 분당은 시가 아니라 구임에도 불구하고 분당 구죠. 17개 학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신경 쓸 만한 여력이 안 돼. 학교가 워낙에 다양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광주 쪽도 마찬가지로 7개 학교가 다 같이 수업을 들어. 물론 이거 7개 학교가 다 수업 듣는 학교는 별로 없겠죠. 보통 한 3, 4개 학교가 같이 수업을 들을 거야. 여러분들 학교를 포함해서. 근데 이게 같이 듣게 되면 여러분들 학교 시험 스타일하고 같은 시험지를 출제하는 학교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을 맞춰줘야 되는데 여러분들한테 맞출 수는 없단 말이야. 인원 체크를 하겠죠. 여러분들한테 맞추면 나머지 학생들을 버려야 돼. 정규 수업 시간에. 그렇게 수업할 수는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무난한 내용들을 분당 지역이든 광주 지역이든 수업할 수밖에 없어요. 누구나 이제 인정할 만한 공통사항을. 그리고 시험 대비 때나 잠깐 돌출적으로 여러분들 학교를 봐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수업 진행을 할 수밖에 없거든.
그럼 어떻게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학기 중에서부터 내신 대비가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한테 온통 신경 써주는 프로그램은 없다는 뜻이죠. 그렇게 따지면. 그러니까 내가 기대할 수 있는 점수를 받기 위해선 여러분 스스로의 노력이 그만큼 많이 들어간 수밖에 없다요. 여러분들한테 맞춰주는 학원은 없으니까. 근데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후자 쪽,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신선한 문제들이 많이 수록되는 시험지래. 근데 이제 다행스러운 건 현 고1 같은 경우는 그런 문학수가 몇 개 안 돼요. 그리고 요번 시험 범위가 유리무리 함수하고 경우의 수였는데 상대적으로 시험지의 난이도를 낮추려고 의도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유무리 함수 쪽의 문항수가 적고 경우의 수 쪽의 문항수가 많아요. 보편적인 문항도 많고.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 풀만한 거야. 본인 스스로의 눈에 안 보여 특이했던 문제가 몇 개 있어도. 참고로 거기 십각형 모양 있죠. 십각형에서 삼각형의 개수 세라는 거, 뭐 변을 뭐 몇 개를 포함해서 세라는 거. 이게 우리 학원 학생들은 다 봤던 문제예요. 근데 이게 생소하다고 느낄 수 있죠. 그거는 본인이 풀고 있는 문제집의 난이도가 학교 시험보다는 낮다는 뜻이야. 현재 수업을 듣고 있는 것도 그렇고 혼자 문제집을 푸는 수준도 좀 낮은 거야. 학교 시험 스타일에 비해서. 그 다음에 고2 같은 경우는 21번 같은 경우도 변별력을 위해서 객관식 21번 준 문제인데 우리 학원생들은 다 한 번씩 푼 거예요. 그게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 고3 모의고사 그러니까 기출문제죠. 기출문제에서 그때 당시에 21번에 나왔던 문제를 변형해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가르치는 내 입장에서는 이 정도는 애들이 뭐 생각해서 풀만하다라고 해서 시험 대비에 줬던 문제예요. 그것도 마찬가지야. 이 문제가 나한테 생소하다고 하면 난 거기까지의 수준까지는 난 문제집을 풀어보지 않고 있다는 얘기겠죠. 근데 이런 거는 내가 문제집의 난이도를 올려서 내 스스로가 유형 정리를 하면 이 문제를 내가 한 번쯤은 보게 될 거니까 맞출 수 있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그 각 고1 한 문제, 고2 한 문제, 그 두 문제 빼고 나머지 문항들은 어떻게 해결할 거냐요. 그게 이제 문제 해결력 파트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학교 시험지는 문제 해결력 쪽에 포커스가 좀 기울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럼 난 문제 해결력을 어떻게 높일 거냐가 관건이 되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그러면 난 문제 해결력을 어떻게 높일 거냐.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예에서 고1 같은 경우 현 고1부터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면 이제 고2 올라갈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고2의 시험 성적 분포 어떤지를 먼저 알고 있어야죠. 현재 고2의 시험 성적 분포는 1등급 컷은 1년 내내 크게 변하지가 않았어요. 물론 높지가 않아. 1학년 때만큼. 보통 한 70점대 후반, 80점대 초반 정도로 왔다 갔다 하면서 1등급 컷이 쭉 형성됐단 말이야. 1년 내내. 생각보다 많이 떨어져 있죠. 1학년 때에 비해서. 그리고 학년 평균은 점점 낮아져서 이번 기말고사가 38점이에요. 학년 평균이.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기본적으로 성적의 빈익빈 부익부가 극대화되고 있다야. 그러니까 단원 자체가 특히나 이번 기말고사는 미분적분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잘하는 파트가 아니에요. 잘하는 파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문제 해결력을 요구하는 문제의 문항수가 늘다 보니까 학생들이 풀 수 있는 문항이 별로 없는 거야.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격차가 점점 벌어지죠. 최상위권은 할만하거든? 그 정도의 문제 해결력은 있으니까. 근데 중상위권 이하들은 이쪽이 싹 다 그냥 그 이하의 학생들은 난 못 풀겠어. 이렇게 된 거야. 풀었더니 그건 틀린 거고. 이런 식의 형태가 많아요. 그러면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냐?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요구하는 수학 공부의 방향하고 본인이 공부하는 수학 공부의 방향이 다른 거야. 여러분들 보면 학교에서 그런 학생들 많죠. 아직까지도. 막 이렇게 교과서 수준으로 시험 문제를 낸다고 했더니 교과서를 열심히 막 5번, 6번씩 풀고 센 수학 한 C의 쉬운 파트 정도 그러니까 B 다 풀고 C의 쉬운 파트 정도만 해결할 수 있으면 우리 학교 시험은 뭐 문제없이 해결이 가능하대. 그랬더니 센 수학만 미친듯이 막 4번, 5번씩 반복하는 이렇게 공부하기 때문에 성적이 당연히 안 나와요. 그 학생들은 거의 내가 볼 때는 학년 평균을 언저리를 왔다 갔다 할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학교의 시험지는 문제 해결력을 요구하는데 나는 지금 유형 정리 공부를 하고 있어. 그리고 난 기다리는 거야. 학교 시험이 바뀔 때까지 내 공부 스타일에 맞도록. 근데 학교 시험이 바뀌기를 원하는 것보다는 본인 공부하는 방식이 바뀌는 게 훨씬 빠르지 않을까? 성적 올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현재 고1 같은 경우는 고2가 되면서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되는 공부 방식은 한 문제를 여러 번 독파해서 내가 그 유형을 암기한다.
물론 이것도 하나의 공부 방법이긴 해요. 필요해. 일정 부분 도움이 돼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시험지 스타일이다야. 그럼 문제 해결력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난이도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다른 문제집을 여러 권 풀 줄 알아야 돼요. 연습이 좀 돼 있어야 된다고. 그러려면 여러분들 보통 이제 학원에서 이제 공부할 때 뭐 분당 쪽에 가게 되면 분당에 있는 학교 시험의 기출 문제를 갖고서 시험 대비 교재라고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럼 이제 경화여고는 광주에 있으니까 이게 도움이 되냐? 여러분 사실 지역이 다른데 도움이 크게 되진 않겠죠. 그냥 뭐 애들이 하니까 다 같이 하는 거야. 근데 광주 지역에서 공부를 하게 되면 우리가 항상 기본적인 이제 커리를 대부분이 교재 한 권을 가지고 진도도 나가고 과제도 나가요. 그럼 절대 여러분들 경화여고에서는 시험을 잘 볼 수가 없어. 최소한 두 권은 나가야 돼요. 무슨 얘기냐? 진도를 나가는 책 하나, 과제로 나가는 책 하나. 근데 그 난이도도 중요해요. 내가 개념 원리 책을 진도를 나가고 있고 또 그 다음에 과제로 뭐 RPM이나 라이트센을 나가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 학교 시험 잘 못 봐. 여러분들 학교 시험의 난이도에 비해 현재 본인이 스스로 공부하거나 학원에서 나가는 책의 난이도가 낮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열심히 공부해서 다 알아냈다고 해도 크게 높은 점수를 받을 수는 없어요. 그거보다 수준이 좀 높아야 돼. 여러분들 공부해야 되는 시험비가 책의 난이도가. 그리고 그렇게 공부하다가 시간적 여유가 조금 더 생긴다면 한 권의 책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공부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 한 권의 책이 지금 현재 학원에서 나가는 진도의 책이나 과제의 책보다는 조금 수준이 높은 걸로. 그게 왜 그런 거냐면 똑같은 수준의 책을 또 풀면 이게 내가 답습해서 잘 풀고 있는 건지 내 스스로가 해결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구분이 잘 안 서요. 그러니까 약간의 수준이 높은 책을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학교에서 배운 내용, 학원에서 배운 내용을 가지고 혼자 한번 스스로 풀어본다야. 그게 이제 해결력을 키우는 기본적인 방식이에요. 그렇게 했더니 맞고 틀린 게 처음에 이제 시행착오도 많고 그렇겠죠. 그걸 점점 익숙하게끔 만들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 놔야 일정 부분 좀 본인의 실력이 조금 쌓여요. 근데 그것 갖고는 부족하니까 시험 대비 기간이 되면 내가 이때까지 세 권의 책을 본 거잖아. 그렇게 따지면 그 책 말고 그 수준과 비슷한 또 다른 세 권의 책을 다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럼 6권이죠. 와, 6권은 언제 다 풀어? 그러니까 학원에서 해준다는 거야. 일정 부분은. 학원의 도움이 없이 어떻게 6권을 다 풀겠어요, 혼자서. 그건 시간 관계상 불가능하죠. 그래서 그때 가서 시험 대비 때 또다시 3권 정도를 다시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물론 학원에서 일정한 내용도 전달해주고 질문도 받고 이건 좀 애들이 지금 당장 해결하기 힘들다 싶으면 그 내용을 설명도 하고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이렇게 해서 3권을 더 푼단 말이야. 그래서 당연히 3권을 풀 때 그 문제를 다 풀어주진 않고 다 설명해주진 않으니까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이 각자 스스로 과제로 나간 거를 열심히 풀 거기 때문에 그런 시간 와중에 문제 해결력은 점점 성장한다는 얘기야. 그럼 내가 학기 중에 공부했던 3권 정도는 3권은 언제 푸는 거냐? 직전 대비 때. 시험 전날. 내가 복습 삼아 한번 쭉 훑어봐야겠어. 그때 한번 보는 거예요. 내가 이미 진도도 나갔고 한 번쯤 풀어봤던 책이니까 한번 훑어봐도 기억이 좀 난단 말이야. 그렇게 해서 책을 좀 여러 권 풀어봐야 문제 해결력이 상승이 돼요. 근데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혼자 할 수 있는 양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학원의 도움을 받아야 돼. 우리 학원 와서 수업을 들어서 도움을 받으면 더 좋겠지만 혹시라도 마음에 드는 학원이 있으면 그 학원에 가서 이런 식으로 상담을 좀 요구하란 말이야. 여러분들이 각자 가서 뭐 이게 저희 학원 상담 왔어요 라고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 좀 해주란 말이야. 그렇게 해서 문제 해결을 키우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 해결력 그러면 피부에 잘 안 와닿는 학생들이 있어서 좀 쉽게 설명하면 어떤 거냐면 내가 알기로 빨간 박스에 쌓여져 있는 빨간 포장이죠. 빨간 포장에 쌓여져 있는 내용물은 초콜릿이라고 알고 있어요. 내 스스로가. 이게 상식이야. 그렇게 알고 있단 말이야. 내 스스로가 알아냈어. 상식이 이제 내 스스로의 상식이 된 거야. 그래서 마트에 가서 내가 빨간 박스에 있는 내용 빨간 포장이 돼 있는 거야. 그래서 뚜껑 이제 집에 와서 다 뜯어봤단 말이야. 그랬더니 초콜릿이 아니야. 이런 거야. 문제 해결력은 내가 똑같은 문제를 푸는데 형식이 달라. 그러니까 내가 이게 비슷한 똑같은 방식으로 푸는 건지 안 푸는 건지 난 잘 몰라. 내 눈에 잘 안 보여. 이런 형식이야.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초콜릿을 못 샀으니까 마트에 갔더니 파란색 포장으로 돼 있는 거야. 근데 이걸 혹시나 해서 뜯어봤더니 그게 초콜릿인 거야. 이런 현상이라고.
그러니까 문제 해결은 어떤 걸 요구하냐면 이게 정말 맞아? 이렇게 푸는 거 맞아? 확신할 수 있어? 어떤 근거로? 이런 식의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초콜릿을 사고 싶으면 그 색깔, 포장을 보는 게 아니라 들어봐서 무게를 한번 들어봐. 어? 초콜릿을 살 때의 무게인가? 흔들어봐. 초콜릿을 살 때의 소리인가? 냄새를 맡아봐. 초콜릿 향 정말 나나? 이런 식으로 각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 내용에 대한 근거를 갖고 조사할 수 있는 내 실력이 있느냐. 이게 문제 해결력이거든. 생각보다 상당히 좀 고차원적인 내용이죠. 어찌 보면. 그걸 내가 일정 부분 할 수 있어야 돼. 근데 난이도를 그렇게 아주 많이 높여서 문제 해결력을 요구하는 시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문제 해결력만 있으면 여러분들 학교 시험 풀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현 고2야. 이제 예비 고2. 그다음 예비 고3 같은 경우는 현 고2죠. 이제 고2 내신이 끝났어요. 이제 고3이죠. 고3 때도 이제 내신이 문과 같은 경우는 이미 내신 진도가 다 끝났단 말이야. 수능 범위가. 그러니까 이제 반복 학습이죠. 고3 되면. 이제 보통 수능 특강으로 이제 여러분들 학교 진도를 나갈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작년에도 그랬으니까. 고3 같은 경우는 그렇게 예상이 돼요. 그런데 수능 특강만을 풀면 내신 대비가 가능하냐? 아니, 그거 갖고는 좀 부족해요. 어차피 진도가 다 끝났잖아. 그럼 여러분들 스스로도 기출문제집 한 권 정도 풀겠죠. 그러니까 내신 진도가 고3 때 이제 내신 범위가 나오면 거기에 걸맞는 진도만큼 수능 특강도 한번 풀어보고 다시 한번 복습해서 그 다음에 기출문제집도 한 번쯤 다시 한번 좀 꼼꼼히 좀 풀어봐야 여러분들 내신에서 좋은 점수를 딸 수 있어요. 이제 똑같은 문제도 나오긴 하지만 대부분 살짝 변형해서 나오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이과 같은 경우는 아직 진도가 안 끝났죠. 미적분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미적분 파트를 공부할 때는 학교에서 이제 수능 특강을 나갈 확률이 높은데 수능 특강의 내용을 열심히 잘 듣고 본인이 시중교재도 한 권쯤은 좀 선택해서 좀 풀어보고, 그리고 기출문제집도 시험 범위에 맞게 좀 한번 풀어보는 이러한 형태로 내신 대비를 해줘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점수가 나와요. 물론 이제 지금 2학년 때만큼 이렇게 문제의 변형이 심하게 이제 변형되진 않아요. 고3 때는. 그러니까 순수하게 여러분들이 내신 대비를 하고 있는데 수능도 겸할 정도의 공부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내신 따는 게 크게 어렵지 않거든. 그러니까 이번 방학이죠. 이제 겨울방학이 가장 좋은 시기예요. 시기별로 볼 때 중간중간에 학교 시험도 없고 그리고 기간은 길고, 그러니까 요때 여러분들이 내가 바짝 공부해서 이번에 등수를 내가 좀 예를 들어서 원하는 등수가 안 나와 있다면 역전시켜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한번 열심히 좀 도전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영상이 여러분들한테 좀 공부하는데 방향도 좀 제시하는 걸로 좀 비춰졌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좀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좀 수월하게, 좀 상대적으로 스트레스 덜 받게, 내가 시험 문제 이런 스타일이니까 난 여기에 맞춰서 공부 이것만 하면 돼 라는 기준이 됐으면 좋겠어서 이 영상을 찍은 겁니다. 여러분들 뭐 긴 영상 생각보다 좀 길게 찍었네요. 긴 영상 여러분들 봐주셔서 고맙고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언제든지 발전 가능성 있는, 아직 청소년이에요. 그리고 고등학생이고, 알았죠?